그 자유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가 될 자유인데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그 최근에 그 주요 강남 지역이나 뭐 한남동, 뭐 그 용산 이런 데부터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고가 주택이나 서울에서 이제 가장 좋은 입지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몇 개만 좋아해봐도 알겠지만 압구정은 2023년 이후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 근처는 거기에 평당가를 따라서 그대로 2배씩 다 올랐고, 뭐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뭐 규제 지역을 지정한 데도 다 2배씩 올랐는데, 어 그러니까 요새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집을 사는 것도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든 말든, 그러니까 집을, 이게 지금 약간 정책이 이상한 게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만 이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놓치게 되냐면, 내가 내 집을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내 소유로 갖는 것도 자유고, 내가 내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것도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에 예시를 들어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통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동.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텍사스나 이제 이런 곳을 가면 직장,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회사를 간다고 해도 막 20km씩 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가까운 거에 그 가까운 그 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20km라고 해도 막 100km씩 달리니까 뭐 30분 이내에 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동네에서는 차가 없으면 이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운전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나는 운전이 너무 스트레스고, 그 이제 운전대를 잡는 것도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그냥 걸어서 출퇴근하는 걸 원해. 혹은 남이 운전해주는 거를 그냥 얻어 타면 좋겠어. 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도 자유지만 소유하지 않는 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을 못 하니까요. 마트도 못 가지. 뭐 아마존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하긴 했지만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뭐 물론 우버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막 그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야간에는 잘 잡히지도 않고, 뭐 그리고 실제로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근데 뭐 미국은 차를 소유하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기름값도 좀 저렴하니까 굉장히 운전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한국을 봐도 한국에서는 차를 갖지 않는, 그러니까 차가 없는 것도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뭐 이게 서울 이런 데서는 뭐 차가 없으면 쏘카를 써도 되고, 뭐 쏘카가 없으면 렌터카를 빌려도 되고, 렌터카가 없으면 택시를 타도 되고, 택시가 없으면 버스를 타도 되고요. 그리고 버스가 좀 멀미가 난다 싶으면 전철을 탈 수도 있고, 뭐 이게 굉장히 선택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차를 갖지 않는 것도 자유고, 내 차를 한 대, 두 대, 세 대씩 갖는 것도 자유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차를 한 대씩만 가지라고 하고, 택시기사도 택시기사가 차를 소유하면 차값이 올라가니까 차를 소유하지 말라고 하면 택시기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뭐 버스를 만들면 버스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니까 차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버스 기사도 맘대로 못 한다. 버스 기사하는 사람은 뭐 주택처럼 뭐
돈을 더 내라 이러면은 버스기사 안 하겠죠. 손해가 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면은 나는 차를 갖고 싶지 않은데 차를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대중교통도 줄어들 거고 택시도 줄어들 거고 쏘카는 당연히 운영을 안 하겠죠. 쏘카도 차를 5대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쏘카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물론 쏘카라는 게 이제 자기 차를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쏘카는 그래도 쏘카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도 있고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 공유해주는 차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차 대수가 한정돼 있으면 어떤 그런 선택권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우리가 유주택자가 될 자유,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한 채든 두 채든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무주택자가 될 자유도 늘어나거든요. 왜냐면 전세도 늘어나죠. 월세도 늘어나죠. 전세가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도 내려가고, 그리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채를 갖게 하면 당연히 빈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집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고, 사실 그게 강남이나 이제 그런 비싼 한남동 이런 데도 사실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집을 사지 않고 그냥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은 나는 더 큰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집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게 한다던가, 아니면 집을 하나 더 사는데 취득세를 10%씩 내게 한다던가, 아니면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아니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나쁜 놈이다, 저 나쁜 놈을 죽여라 하면 집을 이 반대편에는 집을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자유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게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왜냐면 쟤는 가만히 집만 갖고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 집을 더 이상 못 갖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집을 사려는 수요도 줄어들고, 나는 무주택자로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지 않으면 밀려나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훨씬 예민하고, 이런 우리처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어떤 그런 돈의 흐름에 대해서 훨씬 예민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는 저기 제일 한복판에 있는 한남동, 압구정동, 반포, 용산 이런 데부터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자유가 사라지는 거죠. 한국이 좋아하는 소셜 믹스 있잖아요. 부자 동네에 나는 싼 임차료를 내고 살고 싶은 어떤 그 자유.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유가 사라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풍요라는 게 굉장히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집을 몇 채씩 갖고 싶으면 그 사람의 자유도 인정해주고, 갖기 싫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전세나 월세나 원하는 곳에 전세, 월세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그게 선진국형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풍요로운 사회가 되겠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해서 사야 된다 이렇게 되면 선택권이 점점 줄어드니까 풍요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전 정권을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유라는 게 결국은 부자나 유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자유를 인정해줘야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주택자도 자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와닿으셨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게 생존형 집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압박도 없고 강박도 없고
그냥 개인의 상황이나 자기 필요나 자기 위치에 따라서 집을 사고 싶으면 사고 아니고 싶으면 말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 뭐 앞으로 더 심해지겠지만 이제는 뭐 집이 없으면 뭐 그냥 강남에서도 그냥 저기 경기도로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